안녕하세요. 마이다스 이젠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마이다스 IT 이준희입니다. 오늘은 실무 예제 따라하기 초급 과정의 첫 번째 시간, 철골 건물 따라하기입니다. 오늘 학습하실 따라하기의 예제 모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 건물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박공지붕형 철골 건물입니다.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창고시설로 분류하며 연면적은 496.8제곱미터입니다. 구조 형식은 건물 전체가 기둥 보호 프레임으로 구성된 강구조 기준의 일반 규정만을 만족하는 철골 구조 시스템이고, 벽과 지붕의 마감 재료로 비구조 부재인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된 건물입니다. 마이다스 이젠으로 구조 설계를 수행하기 전에 전 과정이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ODS 창을 오픈하여 이젠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구조 모델에 대해 간단하게 정보를 입력하고 모델링에 활용될 도면 밑그림을 등록합니다. 모델링은 구조 부재, 비구조 부재 순서로 생성하고 경량지붕 풍화중을 입력하여 모델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해석 설계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프로그램이 가이드해주는 대로 NG 부재들을 OK가 되도록 변경 또는 편집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조계산서를 비롯한 성과물까지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MODS 아이콘을 실행시키고 로그인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다스 이젠 아이콘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빠른 실행에 새 파일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가운데 모델링 작업과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창을 기준으로 상위에는 각종 명령들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아이콘 형태의 메뉴, 좌측에는 모델링 관련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트리 메뉴와 하단에는 작업에 대한 명령과 상태를 확인하는 메시지 창으로 인터페이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메뉴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작업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작업 중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위해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폴더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저장합니다. 그럼 마이다스 이젠으로 구조 설계를 하는 첫 번째 과정, 정보 입력을 하겠습니다. 정보 입력에는 프로젝트 정보와 CAD 도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정보는 구조 해석 설계에 필요한 구조 정보를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이며, CAD 도면은 구조 모델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면을 밑그림으로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프로젝트 정보 입력을 메뉴의 배열 순서에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에 건물 정보를 클릭하고 설계 계율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프로젝트명에 삼평동 창고 건물, 대지 위치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나머지 주소도 삼평동 00번지로 입력합니다. 건물 용도는 창고시설, 창고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개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96.8을 입력하고 지하층이 없으므로 지상 연면적도 496.8을 입력하겠습니다. 구조 계획은 자주 사용되는 4가지 시스템 중 강구조 기준의 일반 규정만을 만족하는 철골 구조 시스템을 설정합니다. 주변 환경은 저층 건축물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인 지표면 주도 C를 선택하고 집안 종류는 단단한 토사 집안 SD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해력은 200을 입력하겠습니다. 진해력을 입력하실 때에는 단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값들은 디폴트 값으로 설정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입력한 건물 정보는 건물의 하중 산정과 해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각 정보들이 어떤 항목에 활용되는지는 따라하기 학습자료 7페이지에 보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층별 정보 입력을 하겠습니다.
메뉴의 정보에서 층별 정보를 클릭합니다. 층별 정보 입력은 구조 모델링 작업에 앞서 층별 작업 환경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모델링 단계에서 각 층고에 맞게 구조 부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는 기본적으로 1층과 기초를 만들 수 있도록 베이스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1층 층고가 4000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층고를 변경하겠습니다. 그런데 층고를 입력하실 때 박공지붕 형태로 인해 처마 높이까지를 층고로 설정할지 아니면 용마루 높이까지를 층고로 설정할지 고민하셨을 겁니다. 이럴 땐 용마루 높이까지를 층고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층고 입력은 작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므로 동일한 층 내에서 가장 높은 높이까지 층고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1층 층고를 용마루 높이까지인 9700을 입력하고 다른 층을 한 번 더 클릭하면 누적 층고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처럼 지하층이 없는 경우에는 동결 심도를 확보하기 위해 내림기초층을 사용하겠습니다. 내림기초층의 층고를 1000으로 설정한 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층별 정보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구조정보 입력입니다. 구조정보를 클릭하고 구조정보 대화 상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조정보에서는 건물 정보에서 선택한 건물 용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와 하중값이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 예제 모델에서는 먼저 1층 지붕 슬래브에 적용되는 마감 하중과 활하중을 변경하겠습니다. 실무에서 경량지붕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퍼링과 실링의 마감 하중인 0.1을 입력하고 활하중에는 사람이 올라가거나 정원을 조성하는 용도가 아니므로 건축구조 기준에 근거하여 점유 사용하지 않는 지붕의 활하중 값인 1을 입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층 바닥 활하중을 살펴보겠습니다. 1층 바닥은 내림기초층에 속하므로 내림기초층의 활하중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활하중 값은 12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건물 용도별 하중 보기 및 편집이라고 써 있고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앞서 건물 정보에서 입력한 창고시설, 창고에 해당하는 활하중 12 값이 입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건축구조 기준에 따라서 용도별, 실별로 제한됩니다. 우측에 상세 설정을 클릭하면 건축구조 기준에 의거하여 기본 등분포 활하중 값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중 용도에서 창고를 보면 경량품 저장 창고와 중량품 저장 창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없으므로 둘 중 큰 값인 12kN이 자동 입력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정확한 용도를 알고 있다면 이 기준에 따라 활하중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예제 모델은 경량품 저장 창고라고 가정하고 활하중 값을 6kN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닫고 활하중 값을 6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프로젝트 정보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CAD 도면을 등록하겠습니다. 마이다스 이젠에서는 편리하게 3D 구조 모델링을 하기 위해 2D 평면도를 밑그림으로 활용합니다. 도면을 등록하기 전에 CAD 도면과 CAD 리스트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짧게 설명하면 CAD 도면은 도면을 등록하는 기능이고 CAD 리스트는 등록된 도면을 활성화, 비활성화 또는 편집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도면을 등록하기 위해 CAD 도면 아이콘을 클릭하여 CAD 도면 편집창을 열겠습니다. 중앙에 불러온 도면이 위치할 작업창과 오른쪽에 레이어 편집창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메뉴의 열기 버튼을 누르고 파일을 클릭해서 도면을 불러오겠습니다. 순서는 밑그림으로 불러올 레이어들을 각각 할당하고 CAD를 등록하면 됩니다. 그 전에 먼저 도면을 수정하기 위해 밑그림으로 활용할 평면도만 확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면 수정사항은 철골 기둥의 중심으로 중심선을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공지붕을 생성할 때 용마루의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중앙에 가이드선을 추가합니다. 이 과정들은 모두 구조 모델링의 편의를 위한 작업들이므로 추후에 이젠으로 실무 프로젝트를 하실 때에도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기둥은 대각선 방향으로 두 점을 클릭했을 때 기둥이 생성되는 방식이었는데 철골의 H형광 기둥은 부재의 중심점을 클릭하여 기둥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둥 중심에 가이드선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에 복사 명령어인 C5를 입력하고 엔터. 중심선을 선택 후 엔터. 직교 모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기준점을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218만큼 이동합니다. 엔터. Y축 중심선도 복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명령어 C5 입력 후 엔터. 객체는 Y축 중심선 선택, 엔터. 그리고 기준점을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100만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다른 기둥의 중심에도 교차점이 생기도록 중심선을 복사하겠습니다. 카피, 객체 선택 엔터. 기준점을 클릭하고 100 엔터. 카피, 객체 선택 엔터. 기준점을 클릭하고 218 엔터. 이렇게 모든 기둥에 교차점이 생기도록 중심선들을 복사 완료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수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박공지붕에 볼을 생성할 때 지붕 최상부 용마루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중심선을 복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명령어 C5 입력 후 객체 선택 후 엔터. 기준점을 찍고 2500 입력 후 엔터. 도면 수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구조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레이어들만 각 항목으로 할당하는 레이어 편집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창에서 중심선을 선택하면 중심선이 CEN이라는 레이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를 중심선에 할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 레이어는 기둥에 할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선 레이어는 치수에 할당합니다. 레이어들을 각각 할당하는 과정에서 일부 선들이 누락되거나 섞이지 않도록 CAD에서 미리 레이어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할당한 레이어들을 밑그림으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CAD 도면 아이콘을 클릭하면 CAD 도면 등록창이 나옵니다. CAD 도면을 등록하는 과정은 CAD에서 블록을 설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먼저 밑그림이 될 CAD 도면 이름을 정하고 UCS 좌표축이 놓일 기준점을 화면에서 선택한 다음 객체를 선택하고 그 도면이 놓일 위치, 즉 층을 배정하고 적용 버튼을 누르는 순서입니다. 그럼 이 순서대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도면 이름에 1F라고 입력하고 삽입 기준점 지정에 화면에서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 따라하기에서는 왼쪽 아래 코너에 있는 기둥 중심선의 교차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마우스 휠을 이용하여 화면을 확대하고 정확하게 기준점을 클릭하면 원형 마크가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객체를 선택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선택 버튼 클릭, 화면을 축소하고 1층 평면들을 드래그 선택한 후 엔터를 누르면 선택됩니다. 층 배정은 1층에 배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적용을 누르면 연속해서 도면 등록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도면 등록 작업을 마치고 대화 상자를 닫는 것입니다. 1층만 등록할 것이기 때문에 확인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다시 클릭합니다. 도면 등록 작업이 완료되었으므로 나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층별 보기창 1F와 뷰 내비게이션에서 탑을 클릭하면 구조 모델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정보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정보 입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건물 정보, 층별 정보, 구조 정보를 입력하여 구조 해석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델링 편의를 위해 도면을 등록했습니다. 이때 H형광 기둥을 배치점으로 모델링하기 위해 중심선들을 복사하는 도면 편집 과정도 학습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구조 모델링을 위한 환경과 해석 설계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구축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구조 모델링과 편집하는 과정을 학습하시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메뉴는 작업 프로세스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제 메뉴에 모델링 탭을 클릭하고 기둥부터 생성하겠습니다. 기둥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기둥의 중심선이 보일 때까지 도면을 확대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골 기둥의 생성 방식은 철근 콘크리트 기둥의 생성 방식과 다릅니다. 철근 콘크리트 기둥은 기둥의 대각선 방향의 두 점을 클릭하여 생성했지만 철골의 단면 형상은 다양하기 때문에 단면을 먼저 정하고 배치점을 한번 클릭하여 생성합니다. 이때 도면에 스냅이 잡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클릭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도면 스냅, 부재 스냅, 3D 스냅이 켜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스냅이 켜져 있으면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창에 현재 단면 설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600x600 철근 콘크리트 단면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면을 H형광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본 따라하기 모델의 기둥 단면 크기는 H형광 450x200입니다. 우선 왼쪽 정보 트리에 원하는 단면이 있으면 메시지 창 옵션 중에서 단면 변경 S를 클릭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단면이 없다면 새 단면 등록 N을 클릭합니다. H450x200 단면이 없기 때문에 새 단면을 등록하겠습니다. 옵션 중에서 새 단면 등록 N을 클릭하거나 N 입력 후 엔터 하면 기둥 단면 등록 편집창이 나옵니다. 단면 형상은 H로 설정하고 단면 이름은 450x200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름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이렇게 단면을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닫히고 왼쪽 정보 트리에 지금 등록한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창에서 현재 단면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둥을 생성하면 되는데 메시지 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기둥 배치점 지정이라고 나오는데 클릭하는 그 점을 중심으로 H형광 기둥이 생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기둥 중심선의 교차점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축소해서 3D로 모델을 확인하겠습니다. 키보드의 ESC 또는 엔터를 눌러서 대기 상태가 되도록 맞춰줍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확대하고 기둥을 더블 클릭하면 왼쪽 속성창이 활성화됩니다. 속성창에는 단면과 높이, 재료 특성과 경계 조건 등이 표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둥의 높이입니다. 현재 입력된 9700이라는 수치는 1층 층고로서 용마루까지의 높이였습니다. 반면 기둥의 높이는 8200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속성창의 상단 레벨을 8200으로 변경하고 엔터를 입력하면 기둥의 높이가 수정됩니다. 다른 기둥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높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기둥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기둥을 8200 높이로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모델링 메뉴에서 기둥을 클릭하고 이 부분을 보시면 높이가 루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둥을 생성하면 높이가 루프, 즉 9700 높이로 생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높이를 레벨 지정으로 변경하고 8200을 입력한 후 엔터, 그리고 화면을 확대하여 기둥 중심을 클릭하면 높이가 8200인 기둥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둥 생성 후 속성창에서 높이를 수정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레벨 지정 기능을 이용하여 높이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의 ESC 또는 엔터를 눌러서 메시지 창에 대기 상태로 만듭니다. 이번에는 이 기둥을 복사하여 나머지 기둥들을 생성하겠습니다. 뷰 내비게이션에서 탑을 클릭하고 화면을 확대합니다. 모델링 메뉴의 편집 카테고리에서 복사 선택 후 복사 클릭, 메시지 창에 대상 부재 선택이 나오면 기둥을 드래그 선택 후 엔터,
그럼 메시지 창에 기준점 지정이라고 나오는데 중심선의 끝점을 클릭하여 복사하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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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처럼 연속적으로 클릭할 수 있습니다. 3D 뷰로 생성된 기둥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기둥들을 아래쪽 열에도 복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편집 카테고리에서 복사에 복사 클릭, 대상 부재들을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은 중심선의 끝점을 클릭하고 복사할 위치 중심선의 끝점을 클릭, 그리고 엔터. 기둥이 중심선의 위치에 잘 복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와이어프레임 보기로 확인하겠습니다. 뷰 내비게이션에서 3D 뷰로 설정하고 도구 막대에서 와이어프레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확대하여 구조선이 중심선과 잘 만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와이어프레임 보기를 습관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절점들이 각각 하나씩만 생성되었는지 확인하시려면 도구 막대에서 절점 번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다시 절점 번호를 끄고 와이어프레임도 끄겠습니다. 이제 볼을 생성하겠습니다. 본 예제 모델은 박공지붕 형태이기 때문에 자동 생성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생성하겠습니다. 현재 밑그림 도면이 1층 바닥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용마루점을 클릭하기 위해 도면 위치를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둥의 절점과 도면 스냅을 활용하여 경사볼을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도면의 위치를 이동하기 위해 정보 메뉴에서 층별 정보를 클릭합니다. 1층에 eDef라는 CAD 도면이 등록되어 있고 Z레벨이 최하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하부라는 텍스트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드롭다운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여 도면 위치를 최상부 또는 지정 레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면을 용마루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해 최상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클릭. 그러면 eRef 도면이 1층 전체 층고의 최상부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보 생성을 위해서 모델링 메뉴의 보에 큰 볼을 클릭합니다. 트리 메뉴가 지금 속성창으로 되어 있는데 정보 트리를 다시 클릭합니다. 우리가 생성할 큰 보의 단면은 H형광 400 곱하기 200입니다. 왼쪽 정보 트리를 보시면 H형광 400 곱하기 200이 이미 데이터베이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창을 보면 현재 단면이 400 곱하기 600인 철근 콘크리트 단면이기 때문에 옵션 중에서 단면 변경을 클릭하거나 S 입력 후 엔터. 그리고 단면 아이디 설정이라고 나오면 정보 트리에서 원하는 단면을 클릭합니다. 현재 단면이 바뀌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여 시작점을 클릭하겠습니다. 기둥 상부 절점 클릭, 그리고 기둥과 같은 중심선에 있는 두 번째 용마루점 클릭, 그리고 반대쪽 기둥 절점 클릭, 엔터. 이렇게 생성된 볼을 확인하고 이 볼을 복사하겠습니다. 편집 카테고리에서 복사에 복사 클릭, 대상 부재인 보드를 선택 후 엔터. 이번에는 기준점을 기둥 상부 절점으로 하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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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클릭, 엔터. 구조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부재들이 서로 잘 연결되려면 부재들이 서로 절점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와이어프레임 보기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변 방향의 큰 보도 생성하겠습니다. 모델링 메뉴에 보에 큰 보 클릭, 그리고 기둥 상부 절점을 클릭하고 마지막 절점 클릭 후 엔터.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전 명령을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엔터를 누르고 반대편도 클릭, 클릭, 엔터. 큰 보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본 예제 모델은 단변 방향 거리도 길기 때문에 샌드위치 패널에 걸리는 힘을 주 구조에 전달할 수 있도록 새기둥을 생성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도면 밑그림을 활용하여 생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최상부에 위치한 도면을 다시 최하부로 이동하겠습니다.
정보의 층별 정보 클릭. 그리고 1층 도면의 Z레벨을 최하부로 변경합니다. 확인 클릭. 도면이 다시 1층 바닥으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기둥을 생성하기 위해 모델링에서 기둥 클릭. 아까 전에는 기둥의 높이를 8200으로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새기둥의 높이는 8200과 9700 그 사이 값이 될 텐데 정확하게 높이를 계산하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사보가 위치한 높이까지 새기둥을 생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높이 설정을 부재 지정으로 설정하면 새기둥을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높이 설정을 부재 지정으로 변경. 그러면 메시지 창에 경계 부재를 지정하라고 나옵니다. 경사보 높이까지 생성할 것이므로 보를 선택 후 엔터. 화면을 확대하여 기둥 중심을 클릭합니다. 전체 화면을 보면 새기둥이 경사보 높이까지만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이 완료되면 엔터. 다시 화면을 확대하면 새기둥의 외부 방향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새기둥을 더블 클릭하여 왼쪽에 활성화된 속성창에서 부재의 속성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속성창 형상 특성을 보면 베타 앵글이 나오는데 베타 앵글이란 부재의 길이 방향 축을 기준으로 한 회전각도입니다. 현재 9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새기둥의 외부 방향이 도면과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기둥들도 복사 기능을 활용하여 생성하겠습니다. 편집 카테고리에 복사의 복사 클릭. 부재 선택 후 엔터. 중심선을 이용하여 클릭, 클릭, 엔터. 다시 엔터를 눌러서 이전 명령 실행. 대상 부재 선택 후 엔터. 이번에는 기둥 상부 절점을 이용해서 클릭, 클릭, 엔터. 그런데 새기둥을 모델링하면 구조 기둥과는 다르게 속성을 변경해야 합니다. 새기둥은 상하부 부재로부터 휩력을 전달받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기둥의 상하부 경계 조건을 핀핀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새기둥을 모두 선택하고 왼쪽 속성창 경계 조건, 프레임 연결 조건에서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서 핀핀을 선택합니다. 키보드의 ESC. 다음으로 기둥과 만나는 보는 기둥을 기준으로 자동 분할되는데 새기둥과 교차하는 보는 새기둥에 의해 분할되지 않도록 보를 결합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도구 막대에서 분리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각 부재들의 결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를 결합하기 위해 편집 카테고리에서 결합에 결합 클릭. 대상 부재로는 새기둥과 만나는 경사보들만 선택하고 엔터. 부재를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 절점까지 선택했다면 작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재의 축 방향이 다른 경우에도 결합 기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기둥 생성 및 속성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작은 볼을 생성하겠습니다. 뷰 내비게이션에서 3D 뷰를 맞춥니다. 모델링에서 보 클릭, 작은 보 클릭. 메시지 창을 보시면 현재 단면이 H형광 400 곱하기 200인데 우리가 생성하고자 하는 작은 보의 단면은 H형광 250 곱하기 125입니다. 정보 트리를 보시면 원하는 단면이 없습니다. 이럴 땐 옵션 중에서 새 단면 등록을 클릭합니다. 보 단면 등록 편집창이 나오면 철골 탭 선택, 단면 아이디에 250125 입력, 단면 형상은 H로 설정하고 DB에서 H형광 250 곱하기 125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름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확인 클릭. 이제 새기둥에서 새기둥까지 작은 볼을 생성하겠습니다. 클릭, 클릭, 엔터. 다시 엔터. 용마루도 클릭, 클릭, 엔터. 다시 엔터. 클릭, 클릭, 엔터. 여기를 보시면 초록색 원형 마크가 표시됩니다.
이 표시는 전단 접합인 핀 접합을 나타내는 표시이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면 표시가 사라집니다. 이제 새끼둥과 구조기둥 사이에도 작은 볼을 생성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사보의 3등분 지점에 작은 볼을 생성할 것입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를 보면 디바이드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2분의 1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재를 생성할 때 각 부재의 중간 지점에 스냅이 걸립니다. 그런데 다른 숫자를 입력하거나 화살표를 클릭하여 3분의 1로 변경하면 각 부재의 3등분 지점에 스냅이 생깁니다. 이 디바이드 기능은 실제로 부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등분 지점에 스냅만 생기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지금처럼 볼을 생성하거나 트러스를 모델링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이 기능에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엔터를 누르고 숫자를 3분의 1로 변경하고 클릭, 클릭, 엔터, 다시 엔터, 클릭, 클릭, 엔터. 디바이드 숫자는 다시 2분의 1로 변경하겠습니다. 변경하지 않으면 이따가 가세 모델링을 할 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보 생성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제 건물이 횡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가세를 생성하겠습니다. 그 전에 작업의 편의를 위해 CAD 도면을 비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정보트리에서 CAD 도면 1F를 마우스 우클릭하고 보이기 숨기기를 클릭하여 도면을 비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프론트 뷰에서 지붕 부재만 선택하고 도구 막대 중 선택 활성을 클릭하거나 단축키 F2를 누릅니다. 탑뷰를 클릭하면 보 부재만 활성화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붕 가세를 생성하겠습니다. 모델링에서 가세를 클릭하면 메시지 창의 현재 단면이 L형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름 22mm의 원형 솔리드 가세를 생성해야 하므로 단면 변경 S를 클릭하거나 S 입력 후 엔터, 그리고 정보트리에서 SR22를 클릭하거나 또는 ID22를 입력 후 엔터를 누릅니다. 부재의 스냅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가세를 생성합니다. 클릭만으로 연속하여 가세를 생성할 수 있고 생성이 완료되면 엔터. 이전 작업을 수행하려면 다시 엔터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린다면 와이어프레임 보기 상태로 가세를 모델링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링에 익숙해지시면 편집 카테고리에서 복사나 대칭 명령을 이용하여 가세를 더 빠르게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지붕 가세 생성이 완료되면 벽 가세도 생성하겠습니다. 3D 뷰를 클릭하고 도구 막대 중 전체 활성 클릭. 이어서 가세를 생성하기 위해 엔터를 누르고 장변 벽체 가세는 지붕 가세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세를 생성합니다. 벽 가세를 생성할 때에는 평면보다 3D 뷰에서 작업을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생성합니다. 이번에는 단변 벽체의 가세를 생성하겠습니다. 단변 벽체의 가세는 L형광입니다. 이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엔터를 누르고 단면 변경 S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정보트리에서 우리가 생성하고자 하는 L형광 65/6을 클릭합니다. 현재 단면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단변 벽체에도 가세를 생성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생성합니다. 이렇게 벽 가세를 생성하면 가세의 상단 절점과 같은 높이의 절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절점은 해석 설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세 생성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제 와이어프레임 보기 상태에서 모델링을 확인하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 버튼을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와 마우스 휠을 동시에 눌러서
원하는 뷰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절점들이 잘 만나고 있는지, 구주선과 절점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점 번호를 잠깐 켜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번호가 겹치지 않고 하나씩 있으면 정상적으로 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확인을 하셨으면 절점 번호와 와이어 프레임을 끄겠습니다. 이렇게 지상 부재를 모두 생성했습니다.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 고정용 앵커 볼트의 정착 및 내림 기초층을 형성하기 위해 페데스탈을 생성하겠습니다. 단, 기초가 GL 높이 내에 위치하고 기초 두께가 앵커 볼트의 정착 길이보다 크다면 페데스탈 생성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작업창을 이동하겠습니다. 지금은 층별 보기창 1F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1층 바닥을 기준으로 상부 1층 부재들과 하부 내림 기초층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까지 전층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델 보기창으로 작업창을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뷰 내비게이션에서 프론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메뉴에서 기초를 클릭하면 제일 아래에 페데스탈이 있습니다. 페데스탈을 클릭하면 메시지 창에 기둥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부터 드래그해서 모든 기둥을 선택합니다. 이때 가세가 선택되어도 페데스탈은 기둥 아래에만 생성되므로 그냥 엔터를 누릅니다. 자, 페데스탈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페데스탈 아래에 독립기초를 생성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메뉴에서 기초 클릭, 독립기초 클릭. 그러면 메시지 창에 기둥 선택이라고 나옵니다. 이때 선택해야 하는 기둥은 상부에 있는 철골 기둥이 아니라 하부에 있는 페데스탈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화면 왼쪽에서부터 드래그해서 페데스탈만 선택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독립기초까지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3D 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중보를 생성하겠습니다. 모델링 메뉴에서 보에서 큰 볼을 클릭합니다. 우리가 생성하고자 하는 단면은 철근 콘크리트 폭 300에 높이 1000입니다. 그런데 현재 단면은 H형광으로 되어 있으므로 새 단면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옵션 중에서 새 단면 등록을 클릭하거나 N 입력 후 엔터를 누릅니다. 단면 아이디에 300100을 입력하고 폭은 300, 높이는 100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클릭. 이제부터 볼을 모델링 할 텐데 주의하실 점은 페데스탈의 윗부분을 클릭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그래야 내림 기초층 높이로 보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와 마우스 휠을 이용하여 화면을 돌려가면서 쉽게 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클릭했으면 엔터. 이렇게 볼을 생성했는데 사실 우리가 생성한 것은 그냥 큰 볼입니다. 큰 볼을 토합과 수합을 받는 지중보로 설정이 되도록 특성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뷰 내비게이션에서 프론트를 클릭하고 이 보드를 지중보로 설정하겠습니다. 메뉴를 보시면 특성 카테고리에서 특성 지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토합, 수합, 부재 지정을 클릭하면 토합과 수합을 받는 부재를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생성한 보드만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재별 선택 도구 막대에서 큰보 선택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하고 내림기초층 전체를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3D 뷰로 보면 이렇게 큰보만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 이렇게 선택한 보들이 모두 지중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SOG를 생성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조 슬래브는 바닥 하중을 슬래브, 보, 기둥이나 벽체, 기초를 통해서 집안에 하중을 전달하지만 SOG는 바닥 하중을 실내부에서 집안으로 바로 전달시킵니다. 그래서 마이다스 이젠에서는 별도의 옵션으로 SOG를 모델링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모델링 메뉴에서 슬래브에서 슬래브를 클릭합니다. 메시지 창에서 현재 단면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단면이 15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 따라하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SOG 단면 두께인 300을 설정하기 위해
옵션 중에서 새 단면 등록을 클릭하거나 N 입력 후 엔터를 누릅니다. 아이디는 300, 두께도 300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현재 단면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셨으면 옵션 중에서 SOG를 클릭합니다. 이 상태에서 슬래브를 생성하겠습니다. 일반 슬래브를 생성하듯이 대각선 방향 두 점만 클릭하여 생성하면 되는데 이때 페데스탈 윗부분을 클릭하셔야 1층 바닥에 SOG가 생성됩니다. 생성이 완료되면 엔터. 이제 모든 구조부재 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비구조 부재를 생성하겠습니다. 박공지붕 형태의 단층 철골 건물에서는 경량지붕 풍화중을 입력하기 위해서 샌드위치 패널에 해당하는 사용자 슬래브, 사용자 벽을 생성합니다. 기본적인 부재 생성 방법은 구조 부재의 슬래브와 벽과 동일하지만 비구조 부재인 사용자 슬래브, 사용자 벽을 선택하여 모델링합니다. 먼저 사용자 슬래브를 생성하겠습니다. 모델링 메뉴에서 비구조 요소를 클릭하고 사용자 슬래브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슬래브의 모델링 방식은 일반 슬래브처럼 대각선 방향의 두 점을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각 끝점들을 일일이 클릭하여 생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점까지 클릭하면 생성이 완료됩니다. 반대쪽도 생성하기 위해 엔터를 누르고 다시 끝점들을 클릭하여 지붕을 생성합니다. 이번에는 사용자 벽을 생성하겠습니다. 모델링 메뉴에서 비구조 요소를 클릭하고 사용자 벽을 선택합니다. 앞서 새끼동을 생성할 때 높이 설정을 부재 지정으로 설정하여 경사보가 위치한 높이까지 생성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부재 지정으로 설정하여 경사지붕 높이까지 사용자 벽을 생성하겠습니다. 높이 설정이 부재 지정으로 된 것을 확인하고 메시지 창에 경계 부재를 선택하라고 나오면 사용자 슬래브를 모두 선택하고 엔터. 코너 철골 기둥 아랫부분을 클릭하고 반대쪽 코너를 클릭하면 사용자 슬래브 높이까지 사용자 벽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사용자 벽 생성 명령이 진행 중이므로 이어서 클릭하겠습니다. 컨트롤 키와 마우스 휠을 동시에 눌러서 원하는 뷰로 화면을 이동시키면서 생성합니다. 그리고 생성이 완료되면 엔터. 이렇게 비구조 부재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앞서 개요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량지붕 풍화중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전에 기본 하중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석 메뉴에서 기본 하중 설정을 클릭하면 기본 하중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일반 사항을 보시면 풍하중과 지진 하중이 자동으로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입력되는 풍하중은 일반적인 밀폐형 구조물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풍하중이고 경량지붕의 경우 해석 설계시 풍하중을 고려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풍하중을 직접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경량지붕 풍하중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고 다음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박공 경량지붕의 구조물 도면을 보면서 풍하중에 의한 영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람을 받는 벽을 풍상벽, 반대편 벽을 풍하벽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붕에서도 지붕 풍상면과 지붕 풍하면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 때 이처럼 바람이 건물을 돌아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건물 뒷부분에서 와류 현상이 생기면서 벽이 실외 방향으로 흡입하는 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풍하벽에서는 실외 방향으로 하중이 발생합니다. 지붕 풍상면의 경우에는 경사지붕의 각도에 따라 실내 방향 또는 실외 방향으로 하중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붕 풍하면에서는 실외 방향으로 하중이 발생합니다. 마이다스 이젠에서 경량지붕 풍하중으로 풍하중을 직접 입력하면 이와 같은 하중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량지붕 풍하중은 경량 마감재에 적용되는 하중이므로 프로그램에서 사용자 슬래브와 사용자 벽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용자 슬래브와 사용자 벽에 풍하중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메뉴에서 하중 설정 카테고리에서 경량지붕 아이콘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지붕 유형은 박공지붕을 선택하고 지붕 수에는 2를 입력합니다.
풍방향 각도는 0도 또는 90도를 입력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 상자 하단에 있는 부재 선택 가이드를 클릭합니다. 부재 선택 가이드에서는 탑뷰에서 보았을 때 용마루 배치 방향에 따라 풍방향 각도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델의 경우 용마루 배치 방향이 가로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풍방향 각도는 90도에 해당됩니다. 내용을 확인하셨으면 닫기를 누르고 풍방향 각도에 90이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풍방향 각도를 잘못 입력하면 풍화중에 의한 해석 설계 결과도 완전히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왼쪽 이미지를 참고하여 각 구간의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치수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입력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는 치수를 측정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치수 오른쪽을 보시면 자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첨화 항목에서 이 아이콘을 클릭하고 첨화 기둥의 하부 절점 클릭, 상부 절점 클릭하면 첨화 높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지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이콘을 클릭하고 첨화 클릭, 용마루 클릭, 그러면 Z방향 길이만 자동 입력됩니다. 마찬가지로 깊이도 자 아이콘을 클릭해서 클릭, 클릭, 폭도 전체 폭을 클릭, 클릭, 그리고 하중 분단폭은 경관 길이 중 가장 긴 치수를 입력하기 위해 중간쯤을 클릭하겠습니다. 치수가 모두 입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풍화중이 적용될 부재들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재들을 선택하기 전에 부재 선택 가이드를 클릭해서 각 부재들이 어느 위치에 소속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풍방향 각도가 90도일 때 풍상벽은 A, 풍하벽은 B, 지붕 풍상면은 C, 지붕 풍하면은 D. 이처럼 부재들의 위치를 확인하셨으면 닫기를 누릅니다. A 위치는 바람을 받는 풍상벽을 선택하겠습니다. 벽을 클릭하고 탑뷰에서 보았을 때 아래쪽 벽을 드래그 선택 후 엔터. 그러면 7개의 사용자 벽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B 풍화벽은 위쪽 벽을 드래그 선택 후 엔터. C 지붕 풍상면은 아래쪽 사용자 슬래브 선택 후 엔터. D 지붕 풍상면은 위쪽 선택 후 엔터. 부재 선택 가이드에서 F 위치는 왼쪽 벽이었습니다. 드래그 선택 후 엔터. 그리고 G 위치는 오른쪽을 드래그 선택 후 엔터. 이렇게 모든 위치의 부재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풍화중이 입력됩니다. 3D 뷰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풍화중이 설정되고 풍화중 값도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풍화중의 방향이 적절한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보트리에서 가장 밑에 하중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8가지 풍화중 데이터가 직접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풍화중 0 항목에 마우스 우클릭하여 보이기 숨기기를 클릭하면 X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 풍상벽과 풍화벽에 제하되는 풍화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풍화중 90에 마우스를 우클릭하여 보이기 숨기기를 클릭하면 X축의 90도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 풍상벽과 풍화벽, 그리고 지붕에 제하되는 풍화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풍화중 방향이 이처럼 일관되지 않다면 풍방향 각도를 잘못 입력했거나 부재를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입력된 풍화중을 모두 삭제하고 다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입력된 경량지붕 풍화중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학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조 모델링의 전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 과정을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기둥, 보, 기초 등 구조 부재들을 생성했고, 두 번째로 비구조 부재인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자 슬래브와 사용자 벽으로 모델링했습니다. 그리고 풍화중은 경량지붕 풍화중 기능을 활용하여 직접 입력했습니다. 모델링 과정에서는 H형광 기둥의 배치점 생성 방식으로 인해 부재 중심을 정확하게 클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재들의 절점과 절점과 구조선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재 타입별로 경계 조건이 상이하므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큰 보로 연결, 보와 보 사이에는 작은 보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델링을 완성했으므로 이제 해석 설계를 수행하겠습니다. 초급 철근 콘크리트 건물 따라하기에서 하셨던 것처럼 해석 설계 수행 전후로 각각 정보와 모델링, 해석 결과에 대한 모델 검토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석 설계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모델링과 풍화중 입력까지 완성했기 때문에 첫 번째 모델 검토를 수행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하중, 재료 등의 입력 정보가 해석 설계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건축구조 기준과 다양한 실무 검토 사항들을 반영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석 전 모델 검토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오류 또는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면 보다 원활한 해석 설계 수행 및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구 메뉴에서 모델 검토 아이콘을 클릭하면 모델 검토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일반상 체크리스트를 보면 5가지 범주에 대해서 모두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석법과 해석 설계 항목에 체크를 하였더라도 아직 해석 설계를 수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결과값은 비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모델 검토를 클릭합니다. 모델 검토가 완료되면 왼쪽 정보 트리에 모델 검토 창이 나타나고 하중, 재료, 단면 배치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여줍니다. 여기를 보시면 하중에 해당되는 항목이 검토를 요하는 빨간색 텍스트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검토를 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바닥 활하중 크기 적절성 검토를 더블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세 내용이 나오고 검토 몇 번 슬래브의 활하중이 설정된 범위 1에서 5kN의 값이 아닙니다. 적절한 값인지 확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측 트레이스의 땡땡땡 상세 설정을 클릭하면 SOG를 표시해줍니다. 즉, SOG에 제하된 활하중이 설정된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앞서 구조정보에서 1층 바닥 활하중 값을 경량품 저장 창고 용도에 해당되는 6kN으로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설정된 범위가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설정된 범위는 일반 건축물에 많이 사용되는 하중값이기 때문에 창고나 공장과 같은 특수한 용도의 건물이라면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설계자의 의도대로 입력한 값이므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중 설정 범위는 도구 메뉴에 모델 검토 대화 상자에 하중 탭에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 검토까지 확인하셨고 해석 설계를 수행하겠습니다. 해석 설계 수행 버튼을 클릭하거나 단축키 F5를 누르셔도 됩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조 해석 및 설계가 진행됩니다. 구조 해석 프로그램에서는 해석 설계 이전 단계를 전처리 모드라 하고 해석 설계 이후 단계를 후처리 모드라고 합니다. 지금은 자물쇠가 열림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해석이 완료되면 자물쇠 잠긴 모양의 후처리 모드로 표시됩니다. 정형의 건물이나 중저층의 건물은 고유시 모드수 10차 이전에 질량 참여율이 90% 이상 확보되는데 건물의 비정형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질량 참여율 그래프는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해석 설계 수행이 완료되면 두 번째 모델 검토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해석 설계 이후 도출된 결과에 따라서 데이터의 오류 또는 적절성에 대해서 검토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 검토 과정에서는 해석과 설계에 대한 검토 항목들이 비활성화되었으나 해석 설계 수행 이후에는 이렇게 모든 항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예제 모델에서는 해석법과 해석 설계에 대한 내용 중에 NG 항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하중 크기의 적절성 검토 항목이 여전히 빨간색 텍스트로 표시됩니다. 이 항목은 해석 전 모델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으므로 재검토 없이 다음 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조 모델링을 완성한 후 해석 설계 수행을 아이콘 클릭 한 번으로 자동 수행했습니다.
해석설계 수행은 입력된 모든 데이터를 건축구조 기준에 따라 구조 해석과 설계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석설계 전은 전처리 모드라 하고 해석설계 이후를 후처리 모드라고 하는데 도구막대의 자물쇠 모양 아이콘이 열림 상태에서 해석설계가 완료되면 잠긴 상태로 바뀐 것도 확인하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해석설계 수행 및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해석설계 전과 후로 각각 모델 검토를 수행하여 오류와 적절성 체크사항들을 항목별로 꼼꼼히 체크하시는 것도 학습하셨습니다. 다음 과정은 결과 검토입니다. 해석설계 후 바로 구조계산서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재가 적절한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고 편집하실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학습하시겠습니다. 이제 해석설계를 수행한 결과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석설계 수행이 완료되면 왼쪽 정보트리에 2D 기본이 활성화됩니다. 2D 기본은 해석설계 수행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을 도면 형태로 제공하는 결과입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진해력 지지력 검토, 하중 간략도, 설계 결과 간략도, 구조 평면도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진해력 지지력 검토 메뉴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진해력 지지력 검토는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기초의 진해력 지지력과 허용 진해력 지지력을 비교하여 집안에 대한 구조물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결과 검토는 결과 확인 과정 중에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며 부재별 설계 결과 간략도에서 모든 층의 부재가 OK 결과가 나타내더라도 진해력 지지력에서 NG 결과가 확인된다면 상부 구조물의 설계 결과는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NG 결과를 반드시 수정하여 상부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모든 결과가 OK인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텍스트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좌측 디스플레이에서 결과 글자 크기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크기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하중 간략도입니다. 하중 간략도의 바닥 하중 1F 바닥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하중 간략도는 해석설계에 적용된 구조물의 하중을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숫자 3개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SOG 위에 마감 하중, 그리고 두 번째는 SOG 자중, 마지막으로 경량품 저장 창고 용도의 활하중 값입니다. 이제 세 번째, 설계 결과 간략도에서 1F 바닥을 확인하겠습니다. 설계 결과 간략도에서는 부재별로 NG, OK, CK가 출력되며 부재의 단면 크기와 강도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강도비를 살펴보겠습니다. 강도비 0.5 미만은 CK로 표시되며 0.5에서 1.0 미만은 OK로 표시됩니다. 트리 메뉴 아래 뷰 탭에 가면 단면 정보를 클릭하여 단면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부재의 상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재를 더블 클릭하여 설계 결과 대화 상자를 불러오겠습니다. 만약 NG 부재라면 설계 가이드 탭에서 설계하기를 클릭하여 적절한 단면을 가이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 설정하기 탭에서 원하는 단면을 설정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힘에 대한 결과에 대해 NG가 없으므로 창을 닫겠습니다. 본 따라하기에서는 모든 부재들이 OK 또는 CK로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프로젝트를 하시다가 NG가 있을 경우에 OK로 변경하는 과정을 학습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재 하나를 NG로 만들고 그 부재를 OK로 변경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학습하시겠습니다. 지금 부재를 변경하기 위해서 자물쇠 열림 버튼을 클릭하여 전처리 모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기둥 부재 하나를 변경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단면 등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델링 메뉴에서 특성 카테고리에 있는 부재 단면 아이콘을 클릭하면 부재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중 기둥을 클릭하면 기둥에 해당되는 단면 리스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단면 리스트들은 정보트리에 있는 리스트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기둥 단면 등록 편집창이 나옵니다. 철골 탭에서 아이디에 10050을 입력하고 H형광 단면 이름에 100 곱하기 50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해석 설계 결과를 삭제한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얘를 클릭하고 다시 닫기. 그러면 왼쪽 정보 트리에 10050이라는 H형광 단면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기둥을 클릭하고 왼쪽에 변경하고자 하는 단면 리스트를 마우스로 누른 채로 오른쪽 작업창에 드래그 앤 드롭하면 부재가 변경됩니다. 또한 페데스탈의 크기는 상부 기둥의 단면 크기에 따라 자동 계산되어 생성된 것이므로 이 페데스탈을 다시 생성하겠습니다. 페데스탈을 선택하고 편집에서 삭제 클릭. 다시 모델링에서 기초의 페데스탈을 클릭하고 지금 생성한 기둥을 선택 후 엔터를 누르면 작은 페데스탈이 다시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F5를 눌러서 해석 설계를 수행합니다. 해석 설계가 완료되면 2D 기본의 설계 결과 간략도에서 1F 바닥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방금 변경했던 기둥에서 NG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PM이라는 표시가 나타났는데요. 이건 충력과 휨력에서 NG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화면을 확대하여 해당 기둥을 더블 클릭해서 설계 편집 대화 상자를 호출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설계하기 버튼이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설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OK로 만들 수 있는 단면들을 가이드해 줍니다. 이 중 하나의 부재로 변경할 수도 있고 또는 상세 설정하기 탭에서 원하는 단면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생성했던 단면으로 변경하겠습니다. H형광 450에 200 단면을 선택하고 결과 확인을 클릭하면 이 단면은 모든 힘들에 대해서 OK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NG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단면이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된 부재 단면 전체 업데이트를 클릭해서 해석 설계를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OK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항목들의 결과가 OK인 것을 확인한 후에 성과물을 생성해야 합니다. 정보 트리 아래에 디스플레이 탭을 보면 DWG로 보내기 버튼이 있습니다. 마이다스 이젠에서는 각 결과들을 도면 형태로 편집할 수 있도록 DWG로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하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해석 설계를 수행하면 트리 메뉴에 2D 기본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2D 기본의 각 항목들은 성과물 생성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편집이 필요한 단면이 있다면 편집을 해야 합니다. 2D 기본을 검토할 때는 항목이 나열된 순서대로, 즉 위에서부터 아래로 검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확인할 지내력, 지지력 검토는 건물 하중을 기초 하부에 집안이 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로서 구조물의 기본적인 안정성 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부 구조 부재가 모두 OK를 나타내더라도 지내력, 지지력 검토에서 NG가 있다면 구조물은 전체적으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결과물에 대한 출력 형식은 OK, NG, CK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OK 부재는 강도비 0.5에서 1까지의 부재로 설계 결과가 적당함을 나타냅니다. NG 부재는 강도비가 2를 초과하는 부재로 배근이나 단면을 편집하여 반드시 OK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CK인 부재는 강도비가 0.5 미만인 부재로 사실 OK인 부재이지만 강도비에 여유가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CK를 반드시 OK로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경제성을 고려해서 부재 단면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NG 부재가 나타날 때에는 어떤 힘에 대해서 취약한지를 보여주는데 M이라고 표시된다면 휨력, S는 전단력, 마지막으로 P는 충력, 그리고 기초에서는 지내력이나 지지력 NG를 나타냅니다. 그럼 이제부터 성과물을 생성하는 과정을 학습하시겠습니다. 이제 성과물들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메뉴의 결과 메뉴에서
통합구조계산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구조계산서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계산서를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지, 목차, 설계 개요, 그 밖에 고품질의 구조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구조계산서는 상단의 출력 버튼을 클릭해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조안전 및 내진 설계 확인서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과 탭에서 안전확인서 아이콘을 클릭하면 성과물을 두 가지 유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MS 워드 2007 버전 이상이 있으면 MS 워드 형태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프린트 뷰로 바로 출력하겠습니다. 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구조안전 및 내진 설계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진 능력 확인서를 출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과 탭에서 내진 능력 확인서 아이콘을 클릭하고 프린트 뷰로 출력하겠습니다. 내진 능력 확인서는 두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내진 능력 값이 궁금하다면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줄에 자동 계산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철골 건물 따라하기를 모두 학습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중급 과정을 학습하시면 보다 다양한 기능들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과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